부동산 하락기에도 뭐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보유세.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네. 그것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당연하지만 주택수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보유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물건을 어떤 식으로 보유할지 처분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세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할 때 네. 내가 지금 자녀한테 이거를 줘가지고 좀 좋은 물건을 줄지, 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외부에 매각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절세하고 이 자산 거래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네요. 그냥 가지고 네. 있으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매각 처분할 때 이거 그냥 처분할 거냐, 증여할 거냐, 네. 뭐 갈아타기로 할 거냐, 거기에 네. 따라 절세 포인트가 여러 개가 생기겠네요. 네,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좀 안타까운 게 21년도에 종부세가 워낙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제 보통 트렌드가 뭐였냐면 공동 명의가 불리하다. 단독으로 바꿔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실제 바꾸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1년에 몇 천만 원씩이 나와버리니까. 네. 그래서 당장은 취득세가 또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5천이 들어가지만 1년에 1,000만 원 세이브가 되니까 5년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를 좀 포기하고서라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치밀하게 좀 네.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너무 약간 빠른 대응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증여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 경우는 네. 지금처럼 그렇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네. 특히 이제 워낙 좀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미취학 아동 아니면 미성년자 이런 분들은 좀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네. 그 자녀가 어떻게 보유세를 낼 수 있어요. 뭐 부모님 주신 용돈, 뭐 삼촌이 주신 이모 삼촌이 또 주신 현금을 또 용돈, 증여를 또 해줘야 되겠네요. 재차 증여 또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역전세 나는 거죠. 그것도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미성년자는 네. 가급적 하지 마시고, 네. 정하실 거면은 차라리 부모님하고 공동명의 하셔라. 차라리 그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같이 좀 도와주고 하고 그렇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절세 전략을 네. 조금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주택수에 따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1주택자 분들의 절세 전략 뭐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자, 1주택자 하신 분들은 그래도 심플해요. 하나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공동명의. 아하. 4글자. 이거만 네.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가시려는 분들, 네. 아니면 내가 1주택인데 이거 처분하고 갈아타시려는 분들, 네. 공동명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취득세, 재산세는 어차피 단독 공동 총합이 똑같아요. 네. 근데 공동명의로 하면은 그래도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전체 금액은 안 바뀌지만. 네. 자, 그리고 공동명의가 끝내주는데,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 5대5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동명의를 그냥 제가 다 부부 5대5로 하겠습니다. 자, 공동명의라면 1인당 9억씩 공제가 되죠. 그렇죠. 그럼 18억이에요. 단독명의하면 12억인데 벌써 네. 여기서 공시가격 6억이나 차이 나잖아요. 네. 대략 시가로 한 10억 정도 된다. 아. 자, 그리고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추가세 공제라고 있긴 있어요. 네. 5년 보유하거나 만 60세가 넘으면. 그런데 공동명의를 하면은 그 추가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져요. 매년 9월 달에. 그럼 반대로 단독명의인 경우에도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느냐? 안타깝지만 없다.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에 가볼까요? 양도세에 갔을 때 부부 5대5로 하면 지분대로 나눠가지고 소득금액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게다가 1인당 250만 원씩 공제금액이 생겨버리고. 양도세는 무조건 유리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억에 네. 올랐다고 보면은 그렇죠. 세율 구간 자체가 1억 이런 맞아요. 걸로 해서 네, 내려가 네, 버리니까. 네. 그래서 1주택자를 전제로 한다면 네. 무조건 공동이다. 무조건 공동인데 뭐 다만 아주 비싼 고가주택을 샀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자금 출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내가 이제 1주택인데 네. 이걸 좀 처분하고 아하.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요즘에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이걸 좀 너무 급매로 팔기엔 좀 아깝고 그렇죠. 또 이제 놔두면은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 세대에 분리된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 아예 증여나 아니면 팔아버리면 줘요. 아, 증여나 매매를 한다.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처분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자녀와의 특수관계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 자, 지금 왼쪽에 이제 부모가 오른쪽에 있는 자녀한테 이게 집을 넘기는 거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증여로 넘기는 게 있고 하나는 아예 일반 매매로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증여죠. 네. 보통은 증여인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취득가가 10억인데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20억이다. 현재 20억이다. 네. 그러면 이 2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또는 3억. 네. 그럼 30%면 6억이잖아요. 6억 또는 3억 중에서 낮은 거. 그러니까 네. 3억이죠. 그 3억 낮은 거를 뺀 금액, 즉 17억이잖아요. 네. 17억에 내가 팔 수가 있어요. 그 기준까지. 자, 6억은 그러면- 안 되고 3억까지. 그렇죠. 왜냐면 낮은 걸로 해야 여기서 되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거 색깔이 안 사는 되죠.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36억하고 3억 중에 낮은 거니까 17억에 내가 자녀한테 판다. 네. 자, 그럼 자녀가 이거를 증여받은 게 아니라 산 거죠. 네. 그럼 산 거기 때문에 자녀는 저 17억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대출 포함해서.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그 17억을 마련해도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아, 그럼 부모가 또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증여예요. 네.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을 마련을 했다. 그러면 이 자녀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아까 우리 앞에 영상에서 했었던 다주택 취득세 중과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녀는 가급적이면 무주택인 경우가 유리하다. 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 버린다. 네.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취득세는 9억이 넘었으니까 3.3% 내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17억을 산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모예요, 부모. 자, 이 부모는 요 1주택을 팔았잖아요. 네. 나는 분명히 17억이 넘겼잖아요. 네. 근데 이때 부당이익 계산 분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네. 야, 너는 17억에 팔았지만 네. 세법상 양도세 계산할 때는 내가 20억 원래 가격으로 보겠다. 20억으로 봐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딱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 20억으로 해라. 하지만 나는 이거 비과세다. 아, 아까 1주택이라고 그랬잖아. 맞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2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네. 비과세 카드를 써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다. 네. 자, 그렇게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비과세니까 양도세를 꽤 많이 줄이겠죠. 자녀 입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고 내가 이 자금만 제대로 조달하면은 네. 내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거래 비용을. 네.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하는 경우하고 네. 저가 양수도 하는 거랑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 계산기 통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저가 양수도 하면은 부모는 양도세를 대략 한 1,500 가까이 내고요. 네. 그리고 자녀는 취득세 5,600을 내면 돼요. 네. 다른 거 없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토탈 세부담이 7,000인데 이 7,000마저도 부모와 자녀가 나눠서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증여하면은 부모는 증여한 거기 때문에 증여세 뭐 다른 거 없죠? 네. 근데 이 증여세랑 취득세를 전부 자녀가 내는 거잖아요. 아, 네. 이게 한 6억 5천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올까? 이 저가 양수도를 하면서 부모가 내는 양도세를 다 비과세를 받아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부모가 비과세를 못 받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또한 몇 억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누가 네. 증여를 할까요? 그런데 네. 아까 말했잖아요. 자녀가 저 17억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효과를 제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20억짜리 큰 걸로 했는데 네. 이제 뭐 10억도 있을 수 있고 네. 더 낮은 5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뜨린 게 부담부 증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세 끼고 그렇죠, 그렇죠. 새 끼고 하는 거. 하면은 확 또 네.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제 사항은 뭐냐면 이 집을 자녀한테 주고 싶은 집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역할이 끝나고 더 이상 상승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이거 파는 게 나아요. 비과세 받고, 그쵸? 그런데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이참에 자녀한테 증여나 부담부 증여나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자녀의 자금 능력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자녀가 소득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저가 양수도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아, 부모가 비과세를 받아버리니까.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네. 다주택자 분들은 네. 어떻게 좀 절세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들으시기에 이제 다주택이니까 2주택 이상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네. 2주택도 2주택이고, 특히 이제 3주택 이상 분들이 더 케이스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네. 일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다주택자 실제 이제 그 절세사를 한 2가지 정도만 가져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로 좀 하나 보시면은 어떨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딱 2주택이니까 어떤 게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저 양도세 일시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자, 근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A가 2020년 10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B는 21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사야 되는데, 붙어서 사버린 거죠. 아, 저런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종전주택 양도세 일시주택 비과세는 안 돼요. 네. 그냥 정 받고 싶으면 하나를 팔고 남은 하나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 우리 취득세는 1년 후 취득 요건이 없어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네. 자, 그러면 저 A하고 B를 그대로 놔두면 B주택은 두 번째 주택 조정이니까 8%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8%를 받기 싫으면은 A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에서 2년, 그리고 최근 2월 28일 날 시행령 개정돼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니, 아까는 개정이 안 됐다면서요. 네. 그거는 세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아하. 이거는 시행령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과가 됐다. 아,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B를 사가지고 8% 내기 싫어서 A를 팔으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시장이 얼어서. 아, 그럼 23년 1월이니까 이미 지났잖아요, 2년이. 네. 그럼 난 8% 냈겠죠. 네. 근데 이번에 3년 늘어나 버렸잖아요. 네. 그럼 양도 기준으로 하니까 아직 내가 처분 기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아하. 24년 1월까지니까. 자, 이때 내가 A를 만약에 판다. 아하. 만약에 판다라고 가정하면은 얘를 팔고 이 8%가 아니라 기본세율 10억으로 해볼까요? 네. 매가를? 그럼 3%겠죠. 네. 그럼 3%니까 내가 8%, 8천이 아니라 3%, 3천. 아, 5천만 원 내가 세이브 가능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내가 A를 팔아서 5천을 돌려받았는데 A가 5천보다 더 오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약에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네. 차라리 둘 다 끌고 가든지 아니면 저 A를 세대분리된 자녀한테 증여시켜버리는 거죠. 아니면 팔아버리던가. 네. 그래버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희망사항이긴 한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예를 들어서 법인까지 좀 일부 완화가 된다. 법인이 예를 들어서 6%. 네. 그럼 저라면 법인에 팔 것 같아요. 아, 법인에 팔아서 취득세 환급 받고 네. 법인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세차익 올라가면 또 적당한 때 팔고. 음. 근데 반대로 A주택이 투자 가치가 그렇게 없다. 별로 없다. 그럼 팔아야죠. 어.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5천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한 2, 3천 정도 더 싸게. 실제 팔려가는 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더 해요. 많을 것 같아요. 안 팔려서가 문제지. 그렇죠. 근데 팔리면 어쨌든 취득세에 대해서 돌려받으니까.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셔서 혹시라도 돌려받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문의하시면 되게 잘 알려줘요. 우리 다른 양도세나 종부세는 뭐 126건 세무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되게 그분들은 연결도 잘 되고 상대적으로 좀 네.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왕이면 검증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이게 2주택자인 경우 네. 요거 하나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워낙 케이스가 좀 복잡하니까 아, 그냥 그림만 제가 가져왔어요. 네. 네. 이제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우리 부모가 이렇게 3주택이에요. 네. 근데 공시가가 12억이 넘어. 네. 그럼 종부세 중과세를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물론 이제 명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한 명이 다 갖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자, 차라리 부모님 그 갖고 있는 3주택 중에서 이 노란색을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이때는 세대분리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아하.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양도세까지 해야 되니까 좀 세대분리 된 것처럼 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된 자녀한테 내가 이거 노란색 주면은 자녀는 어차피 1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복습해볼까요? 단독으로 받아야 돼? 공동으로 받아야 돼? 공동으로 받아야죠. 그럼 종부세도 아끼고 양도세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3주택에서 2주택 돼버리니까 종부세 중과세를 피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도 줄이고 자녀한테는 괜찮은 물건 줄 수 있다. 애들이 좀 다 크고 결혼도 한 자녀들이 네. 많죠, 생각보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방법 정말 써먹을 수 있고 저 노란색 집을 자녀한테 줄 때 아까 보여드렸지만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아. 일반적인 증여, 부담부 증여. 그거는 이제 비교해보고 비교해봐야 좋은 돼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되고. 네, 그런데
일반 증여랑 부담부 증여 비교해 보면 거의 80% 90%는 부담부 증여가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가 채무만 좀 떠 안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물건들 가지고 있으면서 좀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네. 좀 이 시장을 버티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 네.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네. 야, 근데 지금 또 종부세가 워낙 또 좀 많이 내려오게 되니까 네. 공시가격 하락으로 네.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는 분도 좀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거래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면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네. 오히려 취득세라든지 증여세 그런 게 너무 많으면 그냥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데 네. 거래 비용도 거래 비용이지만 그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 그 최근에도 또 세금 체감을 꼭 내셨잖아요. 아, 무작정 따라하기. 네네네. 근데 그 책 쓰면서 좀 네. 세금을 어려워하는 분들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네네. 좀 세금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도 하면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 세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게 네. 항상 강의 가다 보면 내가 강의 들을 땐 다 이해가 되는데 아, 왜 돌아서기만 하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휘발성이 된다. 근데 세금 자체가 좀 원래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자괴감을 갖거나 좀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방법을 찾으시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좀 대략적인 체계를 좀 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일단 뼈대를 좀 빨리 잡으시다면 우리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뭔가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뭐 강의나 책 보면서 잡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먼저 잡으시고 업데이트 하시는데 역시 뭐 좀 부족한 책이지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매번 세무사님 찾아가고 그런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택스에 보면은 세금 계산하는, 그 세금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물론 확답은 못 주지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다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네. 그래서 취득세는 오히려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피드백도 빠르고 좋을 거다. 아, 그리고 앞에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내가 계약서 쓰기 전에 꼭 가급적 세무사님 찾아간다.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안 내도 낼 세금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것만 꼭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